끄적끄적 꿈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 미리 만나보는 그림 작가의 생생 체험기.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일러스트레이션 팟캐스트 일팟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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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팟 3회를 시작합니다. 저희는 일러스트레이터와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해 이야기하는 팟캐스트입니다. 지난 1회 때 자기소개를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식으로 몇 가지 추가해서 저희 자기소개를 다시 하도록 할게요. 네. 저는 디자이너고 네이버 카페 일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운영하고 있는 슈에이입니다. 네이버에서 일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검색하고 구경 오시면 저희 방송 듣는데도 더 재밌으실 것 같아요. 팟캐스트 청취 후에 질문사항이 더 있으신 분들은 저희 카페로 찾아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탕고양입니다. 그림 도구 정보를 제공하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사탕고양 검색하시면은 제 블로그가 첫 페이지에 바로 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희입니다. 희 스튜디오 일러스트레이터 희를 검색을 하시면 내용을 아주 조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모인 저희 3명이 이제 일팟 3회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앞서 저희가 방송을 2번을 했었죠. 예. 주변 반응들이 어떠셨나요? 말씀해 주세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다들 신기하다는 얘기만 잔뜩 하고요. 네. 딱히 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내용에 대해서 그래요? 평가는 예. 뭐 없으셨나요? 내용에서? 예, 다들 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시는 분이라서 그냥 아닌 분들은 축하한다? 그 정도? 그리고 한 분은 사투리 쓰는 거 처음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저도 예. 저도 이제 처음 그거를 인식을 했어요. 사탕고양님이 사투리를 쓰시는구나. 네. 저도 사투리를 쓰고 있지만 그걸 자기 몰랐거든요. 목소리에 대한 반응이 더 많네요. 네, 뭐 저도 주변에 다 작가분들이라서 네. 뭐 응원을 한다, 뭐 이렇게 필요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번 1팟을 통해서 얼마만큼 주변에 관심을 이끌어낼지, 그리고 또 그림에 관심을 가지는 모든 분들의 소통의 창구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예, 이제 많이 데리고 와야죠. 네. 네, 그렇죠. 이제 앞으로 많은 또 분들을 섭외를 해야겠죠. 예. 저도 저희 주변 분들이 일단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들어보셨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쉬워서 좋다고 하셨고 앞으로 더 전문적인 영역을 다룬다면 그게 기대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업계 얘기로 먼저 시작할까 했는데 쉽게 시작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예, 좀 그쵸.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 네. 우리가 1회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2회에는 지망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로 했었는데 그 생각보다 궁금증에 대한 답이 길어져서 1, 2회로 나누게 되었고요. 예. 네네. 그래서 3회부터는 어떻게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는지에 대해서 네네. 이야기하기로 했죠. 네네. 예, 그쵸. 네,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교육을 마친 지망생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면은 시작해 볼까요? 이번에도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보다도 그러니까 아직 준비도 안 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하는 네. 질문이기도 한데요. 비전공자는 어떻게 프리랜서를 일을 시작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일러스트레이터가 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도 많았었습니다. 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글이나 그림 분야에 대해서는 특히 비전공자 비율이 다른 예술 분야에 비해서는 좀 많은 것 같아요. 제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예, 글 쪽에도 네. 또 엄청 많죠. 네, 다른 분야보다 쉽다고 여겨지는지 문턱이 낮아서 그런지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1회 때도 대학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결과물로 바로 실력이 보여지는 거니까 그렇죠. 네, 무조건 정규교육 마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학을 다니지 않았다고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대학이 필수가 아니라면 그 시간에 스케일이나 뭐 포트폴리오 강화에 힘쓰고 그러시는 거겠죠? 예, 네. 뭐 그런 그렇죠. 느낌도 들었지만 가끔은 뭐랄까
자기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이 직업을 음. 선택하면 대학 안 가도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음. 해보고 싶다는 얘기도 사실 음. 가끔 있긴 했어요. 네네네. 뭐 이렇게 개인의 사정도 있겠지만, 네. 학교 교육하고 저번에 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교육하고 실제 시장 사이에서는 좀 괴리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그래가지고 일러스트레이션도 비전공자분들이 지망하는 수가 꽤 되는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인 지망생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좋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느 분이 먼저 대답해 주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유일한 미술 비전공자입니다. 네네. 음. 일단은 많이 그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글로서 먹고 살고 있는데 제가 정말 우연히 작가가 됐어요. 정말 얼떨결에 됐는데 그렇게 얼떨결에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정말 중학교 때부터 수첩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정말 숨쉬듯 생각나는 모든 걸 거기다 썼었어요. 글을 계속 쓰고 있었으니까 뭐 갑자기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그게 될 수 있었던 그런 요인 같아요. 사탕고양님 지금도 수첩 굉장히 막 매일 들고 다니시면서 적고 그림도 자주 그리시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 요즘은 음. 거의 트위터에 적고 있죠. 정말 그렇게 꾸준히 하시는 네, 분들을 매일매일. 보면 정말 저는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예, 듭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비전공자가 많은 이유는 이제 말씀을 하셨듯이 그 직업의 진입 장벽이 아무래도 좀 낮죠. 네. 특별한 자격증이나 뭐 시험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림을 접하는 기회가 많아졌고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참 많아지셨죠. 주변에 보시면은. 네, 취미로 즐기려고 하는 분들도 네네네. 많아지셨고. 그래서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비전공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작을 할 때 배우는 자세가 가장 좋겠죠. 뭐가 됐든 막 적극적으로 뭐 이리저리 좀 부딪혀보는 자세가 필요할 듯 예, 그렇죠. 합니다.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는 모르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러스트레이터 시장에 대한 공부가 좀 더 필요하죠. 내가 나아갈 길에 예.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만들어 가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제는 단순히 내가 뭐 좋아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니까요. 예, 그렇죠. 네네. 클라이언트의 프로가 업적이 되려면. 네네, 문제가 그렇죠. 되죠. 예. 그러면은 뭐 이 시장이 어떤 시장이고 어떤 분야가 있고 그리고 어떤 작가들, 어떤 그림, 어떤 방향으로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플랜을 짜야겠죠. 뭐 요즘에는 관련 책들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쉽게 작가들의 정보를 뭐 접할 수도 있고 여러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죠. 그런 정보들을 좀 정리해 나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림 스타일에 뭐 적용을 한다든지 어떤 방향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또 사실은 이게 이제 직업적인 접근이다 보니까 그림만 잘 그린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네.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요구되는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 자체가. 그래서 뭐 사실 일러스트레이터는 뭐 회사를 다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프리랜서 시장이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자영업,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자영업이죠. 예. 그렇죠. 네. 자영업이죠. 솔직히 이렇게 딱 구멍가게. 이야기를 아니면 뭐 한다면. 1인 네, 회사?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사실 뭐 교육기관을 잘 찾아가야 되겠죠. 뭐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들은 사실 그냥 수업적인 것들, 그냥 이론적인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뭐 여러 커뮤니티나 학원 쪽에서 실제로 어떻게 그렇죠. 시장이 좀 더 이제 돌아가는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네. 많이 들을 수 네. 있어서 좀 그런 교육기관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정보를 파악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네, 접근하는 그렇죠. 게 네.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저 빼고 다 프로 일러스트레이터들인데 항상 거기서 나누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단가를 어떻게 책정해야 되나 정보가 어떤 게 있나 그런 걸 다 네네. 거의 주고받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이야기죠. 예. 그러면은 그런 뭐 이렇게 선배들이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시장 조사 말고 아까 희님이 예.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가겠고 뭐 어떤 분야에 진출하겠다는 플랜을 짜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네네네. 구체적인 계획은 그러니까 사실 그냥 이렇게 계획을 짜야 됩니다라고 들으면 그래도 네.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 수가 네네네. 있을까요? 일단은 뭐 계획이라는 거는 내 상황에 대한 계획이겠죠.
간단하게 뭐 처음 시작을 하니까 나는 이런 스타일의 그림이 좋으니까 뭐 이런 스타일의 그림으로 이걸 어떻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처음에는 나한테 집중을 하는 거네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분야로 계속 활동하고 싶으니까 뭐 이 스타일의 작가나 뭐 학원들을 찾아봐서 좀 더 이제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자면 뭐 내가 카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동네 저 동네 뭐 어디에 카페가 있는지 뭐 분석을 하고 네, 그쵸. 이동 인구가 뭐 어떻다는 등 뭐 시장 분석을 하고 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한도에 따라서 뭐 인테리어 계획부터 그렇죠. 시작을 하면서 네. 이제 계획도 사업을 하게 그려지고. 되는 거죠. 범위도 자영업을 이렇게 정해야 그렇죠 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림이라고 다를 게 없는 거죠. 이게 감성적인 분야일 뿐이지 직업적인 접근도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면 그렇죠, 그렇죠. 힘들죠. 그렇죠. 안 되죠. 이게 뭔가 약간 측량 가능한 것들로 바꿔야겠네요. 어쨌든 네네 프리랜서는 그러니까 내가 CEO면서 내가 마케팅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할 일이 알아봐야 되고 많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하는 것처럼 그런 자세로 임하면 좋겠네요. 네. 네.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해보고 아까 학원 이야기도 하셨는데 학원이나 화실을 가는 거 어떤가요? 꼭 가야 하나요? 이거는 조금 저희 앞선 1, 2화와 좀 이어지는 느낌이 나는데요. 살짝 다른 게 1회와 2회에서 했던 그 대학을 가야 되느냐는 질문은 진로로서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직업 훈련의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중에서 학원을 가는 것이 어떠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 틀 안에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뭐 친구들을 만나거나 모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한다거나 뭐 계획을 짠다거나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들도 사실은 어렵잖아요. 막막하니까. 그렇죠. 네, 그게 학원을 다니면 해결이 될 수 있는 건지 왜냐하면 다른 정규 교육을 받은 작가들과 사실 동등하게 하기엔 조금 어려우니까 이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다니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참고할 저는- 만한 상황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일단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왜냐면은 다녀야 한다. 다녀야 한다. 다녀야 한다.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5대5에서 비중이 어느 그래. 쪽인지 이렇게 해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디오예요? 그러니까 5대5라면 다녀야 한다라는 거는 약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래야만 한다. 네, 네, 그래야만 희님이 한다는 저번에도 거예요, 이게. 말씀하셨는데 꼭 뭐뭐 해야 된다라는 건 네네네. 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다니지 않아도 된다와 다니는 게 좋다 이겠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사탄고양님은 비중이 좀 더 높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독학으로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쵸, 그쵸. 뭐 그림이라면 독학으로 얼마든지 그림 많이 그리고 할 수 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맞아요, 맞아요. 예, 자기 늘 방향은- 얘기하는 게 예.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림에서 늘려면은 반드시 중요한 게 피드백을 받아야 되거든요. 자기 느낌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느낌도 필요하고 게다가 일러스트레이션은 이게 구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거는 뭐랄까 혼자서 익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고요. 이 부분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원을 반드시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독학을 하려면은 일단 기본적인 걸 다 갖추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자기가 독학을 해야지 맨 땅에 헤딩하면은 이제 너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네. 헤매다가 너무 시간만 그러니까 순서가 다르네요. 예, 응용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면은 면은 뭐 독학을 자기가 해라. 개발을 할 네. 수는 있지만 그 전 단계는 학원을 다니는 게 예. 어쨌든 기본기는 깔고 시작하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예. 그렇구나. 네네. 사실 뭐 누군가에게 내가 모르는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거는 참 좋죠. 그리고 내가 알 수 있는,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그 공부의 양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예, 네네. 그렇죠. 네. 예. 다른 사람들이 공부를 했던 그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그 빠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배울 수 있다는 예. 그 장점으로 다들 공부를 하시는데 그런 음. 점에서는 훨씬 이제 학원을 다니는 예. 게 저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이신 분들에게는 뭐 여건과 상황이 된다면 네. 교육기관을 다니는 거를 권장을 하죠. 네. 예. 항상 그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빨리 그러니까 지름길을 물어봐요. 네. 그러니까 뭐 항상 그냥 답을 같은 답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많이 그려라, 열심히 그려라, 많이 봐라. 네. 왕도죠, 왕도. 예, 왕도죠. 네. 그러니까 그 왕도를 가기 위해서 그 제대로 하는 방법이 그냥 학원을 가서 그 왕도를 배우고 이제 그 힘으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이미 축적된 예. 왕도가 학원에 있으니까. 예, 네. 그동안 뭐 쌓아둔 네. 노하우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걸 배우고 하는 쪽이 더 빠르죠. 그러면 이제 학원을 다니면 창의력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일러스트레이션 예. 스타일이 똑같아진다 이런 식으로. 그 점을 어떻게 음. 생각하세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단점으로 작용을 하기는 한 건 이제 사실이죠. 네. 그리고 그렇죠. 뭐 하나의 학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뭐 정말 많은 것도 아니고, 또 뭐 책을 뭐 하나의 책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책을 보는 것처럼, 사실 뭐 요즘에는 그 학원의 특성들이 다양하게 있거든요. 네. 학원들을 예. 보면은. 그래서 그 학원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재료나 기법, 기술적인 거에 좀 이제 특화된 학원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창의적인 미술 교육을 하는 학원도 또 저는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있죠, 그런 학원도. 네네, 결국에는 내가 그런 학원들을 찾아가면서 어떤 것들을 배워 나갈 건지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부족한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 그런 네. 것들에 대한 계획을 좀 더 이제 네. 세워가면서 하면은 네. 좀 더 도움이 나을 거, 되겠네요. 네네, 네. 나을 것 같아요. 예, 학원도 하여튼 사실 되게 종류가 많이 있어갖고 네. 정말 다 찾아봐야 돼요. 다 특징들이 있고, 그냥 뭐 정말 취미인 학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약간 한 단계 스킬업을 하는 학원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네. 강사에 따라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네. 네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사실 그림만 잘 그린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 갈 건지도 사실은 많이 중요한 예. 부분이라, 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그림 미술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뭐 이야기를 만드는, 그러니까 뭐 이야기 수업의 예. 학원을 또 듣기도 하고.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네네네. 막히는 부분이 생기죠.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뭐 또 약간 다른 스타일의 학원도 많이 예.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고 보니 저번 시간에 사탕고양님이 그림 그리는 거는 4번째로 중요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중간에 이제 질문을 이제 잘라 먹어가지고 그 뒷얘기를 못 들었는데, 첫 번째가 그림을 원문을 보고 재표해내는 능력, 두 번째는 마감 시간이었고, 세 번째가 뭐였죠? 예, 세 번째가 그러니까 일정한 퀄리티를 유지하는 능력이거든요. 사실 아마추어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잘 그릴 때는 엄청 잘 그리고 못 그릴 때는 그렇죠, 엄청 그렇죠. 못 그려요. 네, 이게 편차가 심한데, 네. 이게 어느 정도 연습과 연구를 통해서 쌓아서 이제 안정적으로 만들어야지 이게 항상 동일한 퀄리티를 낼 수 예, 있는. 그죠. 이게 어느 정도 실력이 되면은 아무리 자기의 컨디션이 안 좋아도 어느 정도는 뽑거든요. 그러네요. 프로가 되려면. 그리고 그렇죠. 최소한 한 컨텐츠 안에서는 비슷하게 보여야 돼요. 네. 쭉날쭉하는 게 아니라. 네, 네네, 맞네요. 맞죠. 네네, 이게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네네, 이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죠. 네. 우선은 중요한 것들은 약속이죠. 어떤 부분에서든 간에 뭐 마감 시간은 참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글을 그림으로 재해석하는 표현력을 말씀 주셨는데요. 뭐 완성도 네. 부분도 그렇고, 글에 대한 어떠한 요구가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뭐 그 상황, 다시 말해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기획 방향에 대해서 뭐 잘 캐치를 하고 파악하고 그에 잘 맞는 표현, 뭐 더 나아가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그 이상으로서의 감각적인 제안들을 해줄 수 있다면 이게 뭐 거의 최고의 그렇죠. 그림 작가, 뭐 일러스트레이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도 네. 항상 이제 뭐 고민을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네. 네네. 저희 말씀하신 걸 종합해 보자면은 어떤 주문을 받더라도 그거를 이제 프로로 잘 뽑아낼 수 있는 능력, 일단 그림 능력이 중요하고, 네네. 그 다음에는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응용력을 높이는 훈련이 예. 필요하다. 그런 것은 이제 학원을 가거나 아니면은 모임을 통해서, 아니면은 이제 어쨌든 직업적인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것이죠. 세 번째는 거의 뭐 지속적인 연습에 의해서 쌓이는 거라서요.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는 것과는 좀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또 케이스는 다르지만 이제 듣다 보니까 공통된 것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네, 이제 비전공자분들은 전공자가 비교적 보장된 길로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비전공자분들은 그보다는 험한 비포장도로 아니면 길을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 더 대담하게 접근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많이 활동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것도 모두의 고민이고 관심 가질 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요. 예,
뭐 이거는 프로가 돼서도 항상 하는 고민인데요. 네. 이제 뭘 그려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가장 많은 고민이에요. 누구나 하는 네, 고민이죠. 네, 그렇죠. 항상 저도 하는 고민이고요. 예. 이게 또 백지를 보면 무섭다는 네, 분들이. 한 가지 예. 스타일을 계속 그리다가 또 다르게 내가 변화를 주고 싶을 때도 그럼 난 그쵸, 뭘 그려야 예.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쉽게 접근을 하는 거는 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일단 그려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소재를 두고 우선 뭐 그려 보면서 조금씩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덧붙이는 과정을 밟거든요. 뭐 형태나 뭐 이미지가 가지는 이야기들을 좀 더 다양하게 나열하는 과정들이 저는 창작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네, 이제 그런 방법을 주변에 있는 것들부터 그리고 그 내 주변의 것들에 것들부터. 네네네 보이는 이야기를 대로 좀 다 그리기 넣으면서 중요하죠. 근데 예. 많은 작가분들이 그래서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시거든요. 그냥 혼자 그냥 깊게 생각을 하면서 내 안의 이야기를 좀 기울일 수 있는 내가 뭘 네. 좋아하는지에 대한 것들부터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어떤 작가는 눈에 보이는 걸 이제 모르겠으면 일단 보이는 걸 그려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작가라면은 뭐 뮤지에서는 항상 하는 훈련이라고 들었어요. 그게 아트 저널. 아트 뭐 저널? 이름이 아트 저널 하면 되게 뭐랄까 멋진 이름이지만은 뭐 뭔가 잡지 같네요. 네. 예, 그걸 직역하면은 그냥 그림 일기예요. 그러니까 글 쓸 때도 항상 얘기를 하는데 생각나는 게 있으면 메모를 하라. 뭐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언제 나올지 모르고 자다가도 생각날 수 있으니까 항상 메모하라라고 네. 얘기를 해요. 메모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림도 똑같이 이제 노트를 하나 마련해서 아이디어를 거기다 적고 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그 아이디어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 그림으로 그렸으면은 이걸 다시 컨셉을 바꿔서 진화시키는 그 모든 걸 갖다가 그려놓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트 언제 저널. 아이디어가 생각날지 모르고 네. 이 연구라는 게 꼭 딱 시간을 내서 할 수도 있지만은 뭐 틈틈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그렇죠. 알 수 없는 네. 상황과 알 수 없는 내가 나의란 이야기들이 또 서로 다르게 어떻게 네, 조합이 되면서 그렇죠. 어떤 예.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네. 예, 나중에 뭐 한참 뒤에 그 옛날에 그렸던 아트 저널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다시 얻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다른 효용이라면은 이게 표절 시비가 붙었을 때 이게 증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연구를 해서 이게 나온 거다. 그냥 나온 게 네네. 아니라 네. 나의 그 작업 과정을 적어 놓는 거네요. 어떻게 예, 보면. 그렇죠. 자기 작업 일지, 그러니까 정말 그림으로 그리는 자기 작업 일지고 그림 일기라서 이게 자기의 아이디어에 지나온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순수한 내 아이디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네, 되는 맞아요. 증거가 그런 된다고 분들 하더라고요. 본 것 같아요, 저도. 사탄고양님은 그러면 옛날부터 이 훈련이 이미 글쓰기로 되신 거네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노트를 들고 다니시면서 네, 글쓰기는 그렇게 했는데 네 그림도 그림은 매번 이렇게 아직 막 아니에요. 노트도 막 들고 다니시잖아요. 직접 제작해서. 예, 네. 그냥 노트를 제작하고 다 팔고 저에게는 남은 게 파는 없어요. 그렇구나. 하긴 판매용으로. 네. 네, 사실 제가 쓰려고 만들었는데 다들 팔아달라고 해서 좋아하시니까. 네, 팔다 보니 지금 남은 게 궁금한데요. 없어요. 도대체 얼마나 잘 만들어져 되게 있길래. 잘 만드셨어요. 그래요? 네, 손재주도 좋으셔가지고. 나중에 한번 네,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때는 노트가 없어서 만들었는데 지금은 좋은 거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아이디어를 언제 어디서 얻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많이 보고 많이 기록하고 그리고 일단 눈앞에 있는 거 먼저 그려라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렇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아이디어는 주로 삼상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삼상이요? 네, 마상, 측상, 침상이라 그래서 네, 그 마상 이제 지금 말이 없으면 자동차 차 타고 갈 때 네. 그리고 이제 측상 이러면 측간 말하는 화장실 화장실 변기 위에서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침상이니까 침대 위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세 군데 갈 때 늘 메모지를 지니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멍 때리고 있을 때 네, 아이디어가 그렇죠. 잘 나오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멍 때리고 그냥 나 혼자 그냥 네, 그러고 가만히 있을 때 네, 비가 조용한 차분한 내리더라도 상태에서 비를 네. 보면서 내가 가만히 네. 명상이 잠길 때 네. 네, 가만히 있으면은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서 정말 엉뚱한 생각까지 다 들거든요. 네. 이렇게 다, 뭐 예. 아이디어가 주변 어찌됐던 주변 환경이나 뭐 보이는 모든 것들 뭐 이런 것들에서 쉽게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들도 또 어떤 많고. 분들은
그러니까 잘 하도 아이디어가 안 나오니까 뭐 동물이나 사물이 적혀진 카드 뭉치 하나 놓고 어떤 상황이 적혀진 카드 하나 놓고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뽑아서 그 사물이 어떤 상황에 처한 거 그거를 이렇게 그리기도 한대요. 그럼 스토리도 나오니까. 네, 그런 훈련도 많이 네. 하죠.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아까 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분석하는 게 중요해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는지 아니면 어떤 분위기에서 자기가 이제 안정감을 느끼고 그래서 아이디어가 잘 나오는지 그런 자기 크리에이티브 프로세스를 먼저 잘 알아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 분은 아이디어를 어디서 어떻게 좀 얻으세요? 저는 그냥 문득 생각이 들어요. 누가 얘기한 거가 있으면은 거기서 꼬리를 물고 정말 엉뚱한 생각이 들어서 이걸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연상을 네. 해서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해서 고사리 먹고 합니다. 그래서 상상력도 중요하죠. 네네. 네. 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비가 계속 내린다든지 아니면 수돗물이 계속 이렇게 흐르는 거를 그냥 멍 때리고 계속 봐요. 그러면은 그들만의 리듬감이 있거든요. 보면서 그리고 물이 흘러가는 모양 이런 것들 소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뭐 이런 식으로 뭐 풀어도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생각을 하는 편이죠. 주변 상황들을 보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작업을 하게 될 때도 이제 사실은 자료를 많이 보기도 하고요. 뭐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가 엄청 많아서 그냥 사실 그림을 직접 그리는 시간보다 계속 자료를 보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려고 하는 시간이 더 길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런 식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많이 보는 게 중요하죠. 요즘 많이 보고 상상도 많이 하시고 메모도 자주 하고 이런 네네. 뭐 의미 없는 것들끼리 뭐 단어 조합이나 상황 조합이나 이런 것도 참 네, 좋은 것 같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되게 기본적인 것들에 충실하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되게 기발한 어떤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 특별한 그냥, 사람도 있나요? 어떤 뭐 네. 혹시 굉장히 이상한 뭐, 행동으로 아이디어를 낸다 이런 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종종 있잖아요. 뭐 해외 어떤 유명한 분? 뭐 어떤 아티스트는 뭐 어떤 형식으로 뭐 아이디어를 얻고 그래서 나의 행동을 또 어떻게 함으로써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아이디어를 얻고 이러는데 저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소소하게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좀 많이 도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잘 못 봤어요. 그 내가 외부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타입인지 내부에서 힘을 얻는 타입인지도 자기가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자기를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 안 시키니까요.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아이디어가 막히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연상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한간에 좀 많이 퍼진 훈련 방법이 있잖아요. 잡지떼기를 한다거나 뭐 이런 훈련은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릴 게 정 없으면 뭐든 보고 좀 그려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어떻게 됐던지 간에 뭐든 하면 좋죠. 사실 잡지떼기라는 게 단순히 그림 훈련에 좀 더 치중된 인터넷에서 이제 말하는 것들은 훈련에 가까운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게 단순히 훈련에 그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잡지도 있고 그 안에서 그 포즈나 뭐 패턴이나 의상이나 디자인이나 그런 감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빛과 조명도 되게 좋은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훈련도 하지만 그걸로써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 작업에서 어떻게 그거를 연결시켜서 뭔가를 만들어낼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순히 그림 계속 그리는 반복적인 것만 하지 말고 그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좀 더 내 작업에서 뭔가를 엮어내려면 좀 더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좀 더 재미를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훈련이면은 너무 의미 없어 버리니까 거기서 아이템을 바꾼다거나 자세를 바꾼다거나 할 수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가 나왔다. 근데 옆에 가방이 있네. 그러면 이 고양이가 가방을 통해서 뭐 어떻게 뭘 한다든지 근데 그 옆에 패턴이 있어. 그러면 그 세 개를 조합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이걸로 나는 어떻게 보여줄 거다라는 걸 좀 계속 이게 이어진다면 좀 더 재밌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는 내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사물 보고 그리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다 그렸어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고갈됐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합쳐야죠. 그 방법이 이제 나오는 거구나. 다 그리고 나서. 합치거나 그러면 내가 이제 좋아하는 거 말고
네. 네. 싫어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가는 길 말고 다른 길로 사람들이 또 가기도 하고, 네. 내가 맨날 봤던 좋아하는 길을 봤는데 뭐 다른 길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약간 그렇죠. 그런 식으로 좀 변화를 줘야겠죠. 처음에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셨어요, 희님은? 저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뭐 내가 뭘 그릴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가 내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저는 그렸던 것 같아요. 좋아하는 소재 뭐 좋아하는 걸 그리죠. 네, 그래서 뭐 저는 뭐 자연 환경, 뭐 집,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집, 풍경 뭐 이런 걸 많이 그렸거든요. 자연환경. 네네네. 아, 그래서 사탕고양님은 고양이 많이 그리시고 사탕고양님 거의 예전에 하루에 한 장씩 그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런 아주 적은 간단한. 없어요. 한 번은 아닌가요? 아, 네. 그냥 자주 올라왔던 건가요? 네, 자주 올렸죠. 자주 올리셨구나. 네. 지하철 크로키 같은 것들도 있죠. 그것도 어떤가요? 그러니까 크로키를 익히기 위한 방법 외에 네네. 주변 사람들의 옷이나 뭐 이런 것도 보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뭐, 잘 해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좀 창피하기도 그렇죠. 하고. 네. 많은 사람 내가 그림 그리고 있으면 다 뭔가 나를 보는 것 같고. 네, 그런 보지는 않더라고요. 네, 보지도 않는데. 약간 익숙하지 않은 방법인 것 같긴 해요. 아주 네.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그리고 뭐랄까 그림 그린다고 계속 보고 있으면은 약간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것도 있고 싫어하는 네, 사람 많잖아요. 그런 흘기흘기 부분도 봐야 있고. 되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만화를 하는 사람이다. 내가 정석적으로 뭔가를 그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좀 더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옷의 주름, 그리고 뭐 인물의 표현들 이런 게 사실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뭐 만화에 관심이 많을 때는 그 지하철에 못 가니까 그냥 사람들 뭐 잡지 뭐 이런 것들 옷 주름 막 이런 것만 막 쳐다보고 그래서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사람들 옷 주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 현상들이 맞게 이해가요. 내가 어떤 분야의 작가가 되고 싶은지에 맞게 또 네, 훈련 네, 네. 연습을 정하면 되겠네요. 연습할 네, 네. 것들을. 말씀하신 대로 옷이라든가 패션 쪽에 훨씬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쪽으로 찾아서 공부를 하면 되고, 꽃도 말씀하셨는데 꽃이라든가 이렇게 보통 캐릭터 팬시 같은 거 그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거 위주로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벌써 시간이 다 된 듯하네요. 우리 3회 1팟 일러스트 작가의 첫걸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림을 그리는 분들의 고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림체와 스타일에 대한 고민이 큰 것 같아요. 맛보기로 살짝 그쵸. 예고를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보통 자기 그림체를 찾는 걸로 고민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자기 스타일. 네. 정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도 자기 그림체를 어떻게 하면은 자기만의 그림체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이 점은 저도 고민이 큰데요. 네. 뭐 일러스트레이터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개인적인 지향점이나 목적에 따라 그 기준은 조금씩 다를 테지만 네, 많은 작가님들도 계속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과 스타일에 대한 고민, 어려움들을 함께 공감해 나가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도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저희는 그럼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꿈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의 팟캐스트 1팟 진행의 슈에이 히 사탕고양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